중간고사전의 마지막 수업이고요. 중간고사는 강당에서 봅니다. 강당에서 보고요. 공학관 강당에서 보고요. 중간고사 관련 요령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인쇄해서 나눠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시고요. 스탠다드 폼이 아니면 점수를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폼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들은 꼭 스탠다드 폼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중간고사 문제가 업로드 됐죠. 솔루션은 안 올릴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초반에는 true, false 문제들이 있어서 true냐, false냐를 기입하시면 되고 false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언더라인된 부분이 true인지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식은 주관식대로 푸시면 되는데 부분 점수는 100% 다 맞든지 100% 다 맞는 거는 자기가 한 과정이 다 맞고 최종 답이 실제 답하고 수학적으로 동치면 돼요. 수학적으로 동치면 돼요. 그래서 답이 실제로는 X다. 그런데 예를 들어 2에 lnx로 적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동치면 되고 푸는 과정이 맞으면 맞고요. 그 다음에 75% 대수적인 실수, 사소한 실수는 75%, 그 다음에 개념적인 실수는 50. 혹은 대수적인 실수를 2번 하면 50. 그 다음은 없고, 자, 그렇게 채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중간고사 주는 수업이 없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시면 페르마의 라스트 티어렘을 틀어드릴게요. 이 시간에. 그래서 중간고사 오실 때도 여러분 동영상을 보고 오셔야 돼요. 공지된 동영상 있죠? 근데 아주 눈에 힘을 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하철에서 적당히 보시면 돼요. 아,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수학이라는 게 이런 점이 있구나.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거 관련해서 아주 그냥 단순한 객관식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점수 비중도 크지 않고. 그래서 그냥 수학 과목을 들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라는 의미로 문제를 낼 거고요.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어요.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이제 수학 과목 수학이라는 학문을 접하시는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말고사 때 봐야 되는 게 이제 페르마의 라스트 티어렘인데, 이 페르마의 라스트 티어렘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여기서 틀어줄게요. 틀어줄 텐데 오가면서 지하철에서 보셔도 되고 그냥 지나가다가 오셔서 보셔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제 챕터 5를 하게 될 겁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챕터 3에서는 higher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했어요. 자, higher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했는데 항상 yc, yp, 항상 yc부터 먼저 구했죠, 그죠? 여러분 중간고사 푸실 때도 무조건 yc부터 구해야 돼요. 무조건 yc부터 구해야 돼요. yp는 particular solution이고 yc는 complementary, 보조적인, 도와주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particular solution은 뭐예요? particular solution은 이미 differential equation 있을 때 인풋이 있을 때의 솔루션이 particular solution이죠. 이 particular solution을 보조해주는 게 yc였죠, 그죠? 그래서 yc는 이런 인풋이 없을 때 요거와 요 솔루션을 합해야지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이 되니까, 요게 제너럴 솔루션이 되니까 컴플리멘터리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가지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었죠, 그죠? 여기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reduction of orders. 2차에만 적용했던 reduction of order가 있었고요. 두 번째, constant coefficient. constant coefficient일 때 푸는 방법이 있었고, 서머리는 여러분 나눠줬죠? 포털에, 블랙보드에 올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코시 오일러. 일 때 이제 푸는. 근데 중간고사는 여러분 무조건 이 형태로 나갑니다. 중간고사 무조건 이 형태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이 형태를 이걸로 바꾸셔야 되고, 또 방법에 따라서 이거를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시고 yc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가를 이제 먼저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컨 오더고 YC1이 알려져 있으면 그러면 리덕션 오브 오더를 쓰시면 돼요. 코에피션트가 컨스턴트이든 코에피션트가 베링이든 상관없이 이걸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 컨스턴트 코에피션트가 컨스턴트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근데 컨스턴트가 베링인데 2차도 아니다. 2차도 아니고 2차가 아니면 얘 못 쓰죠. 컨스턴트 베링이 하니까 얘 못 쓰죠. 근데 2차도 아니고 3차, 4차인데 컨스턴트가 베링이다. 그러면 걔가 코시 오일러 폼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코시 오일러 폼이면 풀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일단 챕터 3에서 배운 걸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안 나올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시리즈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음에 있지만 그거는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풀릴 거예요. 2차 이상은. 물론 1차는 또 챕터 2에서 했죠. 1차는 챕터 2에서 했으니까 다른 얘기예요. first order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undetermined coefficient. 두 번째, variation of parameter. 자, undetermined coefficient는 지난 시간에 잠시 했지만 이건 뭐냐? particular solution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만 particular solution의 coefficient는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oefficient가 undetermined다. 형태는 정해져 있어. 형태는 어떻게 정해지냐? 형태는 만약에 gx가 여기 인풋으로 들어간 gx가 sum이나 혹은 product 뭐의 썸이나 뭐의 프로덕트냐? 익스포넨셜이나 사인, 코사인이나 폴리노미알이나 요 세 가지의 썸이나 프로덕트로 gx가 들어간다면 이 세 가지는 미분해도 그다지 형태가 변화되지 않는 형태니까 yp의 형태도 yp도 썸이나 프로덕트 얘네들의 썸이나 프로덕트일 거다. 그래서 yp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gx가 폴리노미알과 익스포넨셜의 프로덕트였어요. 프로덕트. 그러면 yp도 만약 gx가 이러하다면 yp도 똑같은 오더의 폴리노미알과 익스포넨셜의 프로덕트일 거다. yp는 그대로 이 모양을 보면 gx의 모양을 보면 yp는 그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데 다만 ab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ab를 결정하면 되는 거. 그게 undetermined coefficient 고요. 근데 얘는 constant가 coefficient가 constant일 때만 사용할 수 있죠. 얘네들이 constant일 때만. 왜냐하면 gx가 요런 형태면 yp도 요런 형태였는데 yp 앞에 예를 들어 x분의 1 이런 게 있다 쳐봐. 이상한 게 있었다 쳐봐. 베링이라고 쳐봐. 그럼 yp 형태가 왜곡되잖아요. 그죠? 왜곡되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얘는 constant coefficient일 때. 비슷한 조건이 여기도 있었죠. 그죠? 여기도 비슷한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constant coefficient일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varying coefficient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마지막 남은 variation of parameter를 쓰면 되는데 요거는 최소한 yc는 알아야 돼요. yc만 알면 항상 구할 수 있어요. yc만 알면 variation parameter로 항상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yc를 알았다. 그러면 얘를 쓰면 무조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혹시 얘를 쓰는 게 편한 경우, 혹시 gx가 이런 경우라서 얘를 쓰기 편한 경우라면 뭐 얘를 쓰셔도 무방해요. 뭐 방법의 제한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텐데, 이번 시간에 할 텐데요.
undetermined coefficient에서는 세 가지 룰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 룰. 하나, product 룰. 얘네 세 가지의 프로덕트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만약 프로덕트 형태로 들어와 있을 때 YP를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프로덕트 룰. 두 번째, sum 룰, sum. 더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sum 룰. 두 가지는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죠. 세 번째가 살짝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avoid multiplicity. 이거는 이따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처음, product rule. 단순해요. gx가 프로덕트면 yp도 프로덕트예요. 그게 다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조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복잡한 경우, gx가 가장 복잡한 경우가 x 2의 3x 코사인 4x네요. 자, product rule. 만약에 gx가 x 2의 3x sin 2x다. 자, 뭐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 프로덕트로 주어졌죠. 그러면 yp도 그 프로덕트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 돼요. 폴리노미알은 폴리노미알대로 코사인, 사인은 그런데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사인이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미분하면 사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면 yp도 프로덕트 룰에 의해서 x의 가장 제너럴라이즈된 폼은 ax 플러스 b죠, 그죠? 요게 어떻게 미분돼도 이렇게 될 거고, 2의 3x 그대로 프로덕트, 얘랑 얘 프로덕트 sin 2x. 근데 sin 2x는 항상 코사인 2x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면 앞에 거는 cx 플러스 d 이렇게 하고 요 yp의 캔디데이트가 되는 거를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찾는 거지. A, B, C, D를. example 한번 볼까요? example 2번으로 한번 보죠. 자, 이런 놈이 주어졌다. 중간고사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놈이 주어졌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yc 찾는 거. 그래서 얘를 요렇게 적고 0이라고 적고 yc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yc를 찾아보면 뭐 이렇게 나와요. yc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yp를 찾으면 되죠. yp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폴리노미알 혹은 엑스포넨셜 혹은 사인 코사인이니까 얘의 베리에이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yp의 캔디데이트는 a sin 3x 플러스 b 코사인 3x인 겁니다. undetermined coefficient a랑 b만 결정하면 돼요. 그럼 yp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죠? yp 미분하는 거 간단하죠? yp 한 번, 두 번 미분할 수 있죠? 세 가지를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y equal to 이거. 그럼 그냥 ab에 대한 몇 개, 두세 개의 방정식이 나오고 ab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ab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ab를 구하고 나면 최종적인 솔루션은 요거 더하기 우리가 구한 ab를 한 yp. a는 마이너스 16분의 73이고요. b는 73분의 6이에요. 숫자만 봐도 계산 과정이 머리가 아플 거란 느낌이 있다 보죠. 구할 수는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귀찮긴 하겠네요. 그래서 yc랑 yp를 더하면 그게 제너럴 솔루션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루션을 적을 때는 항상 제너럴 솔루션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yc만 적거나 yp만 적는 거는 풀다 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솔루션을 포함하는 제너럴 솔루션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gx가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 밑에 example을 보면 gx가 조금 바뀌어서 예를 들어 5x 3승 2의 마이너스 x 이게 gx다. 그러면 ypx는 어떻게 될까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의 2의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러고 몇 번 미분해서 집어넣어서 열심히 푸시면 돼요. 열심히 푸시면 돼요. 자, 그게 프로덕트 룰이에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썸룰은 더 별거 없어요. 썸룰은 뭐냐? 근데 gx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썸이 돼 있다. 프로덕트들의 썸이다. 뭐 이렇게 프로덕트들의 썸이다. 이제 프로덕트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프로덕트는 잊읍시다. 썸이다. 썸. 세 개다. 어떻게 하겠어요? 너 yp1이야. 그럼 yp1에 대해서 하나 풀어요. 그 다음 yp2 너 2의 x에 a sin x 그죠? 플러스 b 2의 x에 코사인 x 또 얘 풀어요. 세 번째 얘 yp3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풀어요. 그리고 다 더해요. yp는 yp1 플러스 yp2 플러스 yp3 다 더해요. 우리가 늘 해왔던 슈퍼포지션 별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이게 썸룰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자, 그리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무 쉬워서. 세 번째가 시험이 나오겠죠. 세 번째는 뭐냐? Avoid multiplicity. 자,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 우리는 항상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고 싶어 하는데 이 제너럴 솔루션에는 빠진 게 없어야 돼요. 그죠? 빠진 게 없어야 돼요. 빠진 게 없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봤던 거는 이 제너럴 솔루션 예를 들어 3차 서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다. 그러면 3개의 솔루션이 있을 텐데 이 3개의 솔루션들이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한가를 항상 봤었다. 그죠? linearly independent 한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거는 각각의 솔루션들이 다른 정보를 준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솔루션들이 다른 정보를 준다. 그래서 3개의 서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3개의 다른 정보를 주면 전부 모든 솔루션을 다 얘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솔루션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과정 프로덕트 룰이랑 썸 룰을 하다가 오는데 만약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게 아니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자, 규칙은 이러합니다. 규칙은 if any YPI contains terms in YC 우리가 YPI를 가정하죠. 그죠? 뭐 이 중에 어떤 컴포넌트라도 YC하고 겹치는 놈이 있다. YC하고 겹치는 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놈은 XN이라는 거를 곱해줘야 됩니다. XN이라는 걸 곱해줘서 YC하고의 중복을 해소해줘야 돼요. 근데 XN을 곱하다 보면 YC하고 중복은 피했는데 다른 YP가 많잖아, 그죠? YC하고 중복은 피했는데 다른 YP들하고도 중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YC하고의 중복을 풀어야 될 뿐 아니라 요 N은 다른 YPI하고도 중복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N은 제일 작은
제일 작은 인티저인데 duplication을 eliminate 하는데 어디서? yc와 yp 동시에 both in yc and yp 직접 한번 보죠. yc와 yp 동시에 그럼 중복성을 해소하는, 그래서 결국 모든 솔루션들이 linearly independent하게 하는. 자, A를 봅시다. example A.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yc를 구하시겠죠, 여러분들이. yc를 구하면 오버댐프돼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gx니까 yp 형태 딱 정해지죠. yp 형태가 a의 e의 x 형태죠. yp 형태가. 그러고 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지를 보니까 얘하고 얘는 본질적으로 같잖아. 본질적으로 같잖아. 그 말은 얘를 집어넣어봐야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집어넣어봐야 0이 된다는 얘기예요. gx를 결코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뭐 한다? x의 n승을 곱한다. x의 n승을 곱하는데 여기서 n은 이 모든 솔루션들 간에 중복이 없게. 그러면서 제일 작은 거 1이네, 그죠? 그죠? 1이네. 이렇게 해서 찾는다. 한 단계 더 나가면 example 2네요. example B는 yc가 2x 플러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gx는 똑같이 8의 2x 형태였어요. 그리고 yp는 우리가 gx로부터 yp를 구하니까 gx로부터 yp를 구하면 a의 2의 x인데 a의 2x는 duplication 있죠, 그죠? duplication 있죠. 그래서 우리가 x의 n승을 곱해서 duplication 해줘야 되는데 x가 1이면 얘랑 또 겹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몰 리스트는 2가 되겠죠, 2. 2라는 걸 집어넣어서 풀면 된다. 좀 더 복잡하게 example 11. 이런 문제는 얼마나 중간고사 나오기 좋습니까, 그죠? 오더도 4차 오더니까, 그죠? 막 중근도 막 나오고, 그죠? YC 구할 때도 이렇게 막 해야 될 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YC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YC를 구했어요. 자, YC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YP를 구하면 얘에 대해서는 A죠, 그죠? A. 두 번째, 얘에 대해서는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의 2의 마이너스 x죠? 자,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yp들이 이 안에서 중복이 없어야 돼요. 이 안에서. A부터 봅시다. 중복이 바로 있네. 뭔가 x의 n승을 곱해줘야겠어요, 그죠? bx 제곱 2의 마이너스 x 괜찮고, cx 2의 마이너스 괜찮고, d의 2의 마이너스 x 중복이 있네. 뭔가 x를 또 곱해줘야겠어요. x의 m승을. 자, 그래서 n과 m을 찾으세요. 중복이 없는. 다 중복이 없게 하는 제일 작은 n과 m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예요? 3. n은 3. m은 1. m이 1이면 dx 2의 마이너스 x네, 그죠?
cx 2의 마이너스 x가 있네. 3 dx 3승 2의 마이너스 x dx 3승 2의 마이너스 x 그런 건 없네. 그죠? x 3승 없네. 가장 작은 m은 n과 m은 3이네. 그죠? 네. 그러면 그 m을 1로 하고 c하고 d하고 이렇게 합쳐서 뭐 하나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1로 하면 cx나 dx나 주는 정보가 결국 똑같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간 다른 정보들을 linearly independent한 정보들을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x, y를 표현할 때 200타랑 200타는 linearly dependent해요. 서로 똑같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결국 x축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예요. 살짝만 벗어나도 얘네 둘은 linearly independent해요. 다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둘을 이용하면 얘네 둘을 더하면 모든 점을 다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점을 선택하는 게 가장 만만한 linearly independent한 게 서로 90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와 0,1을 기본 좌표계로 쓰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1,0랑 0,1을 좌표계로 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네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면서도 가장 직관적이니까. 가장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근데 뭐 이 입장에서는 가장 linearly independent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linearly independent 하기만 하면 돼요. 요 빨간 거 A랑 요 파란 거 B만 있으면 요 2차원 좌표계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다 서로 다른 정보들을 주고 있으면 no problem. 자, 질문 여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3차 미분 방정식에서 세 개의 솔루션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YC에서는 그래요. YC에서. YC에서 YC에서는. YP에서는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고 얘의 이제 디그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음. 만약에 3차에서 음. 두 개나 네 개일 경우가 어떻게 되면 이제 네 개일 경우에는 왠지 디펜던트하게 나올 것 그렇죠. 같다는 느껴지는데 두 개일 경우에는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 더 찾아줘야 되는 건가요? 그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있는데 YC가 3개가 있다. 리니어 인디펜던트를 3개밖에 못 찾았다.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멀티플 솔루션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1, 2, 2, 4 XY는 3, 6 이런 거는 X가 이거는 이제 정보량이 우리 한번 했었죠. 널 스페이스 얘랑 얘랑 주는 정보량이 같잖아요. 그죠? 정보량이 같아서 뭔가 정보가 부족하거든. 차원이 2×2잖아. 2×2고 2×1이니까 차원이 2차원인데 정보량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솔루션들이 많아져요. 다른 솔루션이 유니크해지지 않고 솔루션이 막 들어갈 수 있어. 그거 기억나요? 우리 팔 모터가 6개면 되는데 우리 팔에 관절이 7개잖아. 그래서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유연하죠. 솔루션이 많아지죠. 널 스페이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이나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나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푸는데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나 이니셜 밸류가 3개가 원래 4개니까 이니셜 밸류가 4개가 있으면 원래 딱 유닉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니셜 컨디션 4개라도 여전히 멀티플 솔루션이 나옵니다. 여전히 멀티플 못 찾은 거지 아직 하나. 특정해주지 못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이런 거지. 내가 1학년, 2학년 정기회로 실험에 겪었던 경우인데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였어. 저항값 측정. 한 번 해요, 여러분? 보통 몇 번 해요? 이 저항값을 제대로 맞추면 A 플러스를 주겠다 그러면 몇 번 해요? 100번 하잖아. 처음에 0.3이 나왔어. 1.0이 나왔어. 2.5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변수는 하나예요. 저항값이라는. 첫 번째 트라이, 두 번째 트라이, 세 번째 트라이. 100개가 있는 거거든. 변수는 하나인데 데이터는 100개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노이즈가 끼니까 조금씩 계속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 이런 경우 요거 반대의 문제죠. 너무 많아서 여러분 보통 평균 내죠? 평균이 사실은 최적화 작업이에요. 최적화 작업. 그럴 때는 이제 최적화를 해서 노이즈를 최대한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마 2학기 때 가면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2학년 때 실험을 하는데 저항을 연결하니까 저항값이 주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저항은 벡터 값이다. 뭐 이렇게 적었어. 그래서 점수를 제일 못 받지. 이해 못했구나. 저항은 스칼라잖아. 더하면 무조건 늘어나잖아. 근데 저항을 연결해서 실험을 잘못해가지고 값이 줄었다고. 그래서 보고서에 저항은 벡터 값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적었지. 자, 우리 또 질문. 자, 그러면 2분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베리에이션 파라미터 하도록 합시다. 자, 베리에이션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YC를 알면 YP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YC를 알면 어떻게 구하냐? 우리 여러 번 했던 방법이죠. YC를 알면 YC1에 어떤 U1X라는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YC2에 U2라는 베리에이션이 있었을 거다. 자, 이게 직관이죠. 근데 이게 왜 적절한 직관이냐? YC라는 거는 어떤 differential equation의 고유의 그 시스템 자체의 고유의 반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고유의 반응.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뭘 좋아하지? 갑자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난 초콜릿도 싫어하고 내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초콜릿이 인풋으로 무조건 행복해지는 사람이야. 그게 내 고유의 반응이야. 그게 YC예요. 그럼 내가 초콜릿을 주면 뭔가 또 초콜릿 다른 형태의 하얀 화이트 초콜릿을 주거나 뭐 캔디 초콜릿을 주거나 다른 단 거 달싹한 걸 주면 나는 내 고유의 반응이 화이트 초콜릿이네? 캔디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변화돼서 내가 반응을 하겠죠. 그죠? 결국 시스템의 반응이니까. 그래서 고유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든 베리에이션이 돼서 반응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직관인 거죠, 직관. 그 직관을 수학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죠. 증명할 때는 completeness랑 uniqueness를 다 증명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다루진 않고 그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는 거죠. 2차 오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차 오더에 대해서 크레머스 룰 넘어가서 이거 다시 크레머스 룰 좀 이따 돌아올게요. 데리베이션 쪽으로 가서 정말 그러한가를 한번 이퀘이션식으로 보자는 거죠. 자, 요렇게 있다. 자, 기말고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쫙 풀었어요. 그럼 빵점 나와요. 뭘로?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고요. 요 px가 중요하니까 스탠다드 폼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y는 c는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yp를 이렇게 구해. 이렇게. 그리고 yp 프라임을 구할 수 있죠. yp 프라임 어떻게 돼요? u1 프라임 y1 플러스 u1 y1 프라임 플러스 u2 프라임 y2 플러스 u2 y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yp 더블 프라임도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요.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요 세 개를 어디다 넣을까요? 얘랑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집어넣어서
간단한 알제브릭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요 fx는 스탠다드 폼의 fx예요. 요 fx는 스탠다드 폼의 fx예요. 자, 이렇게 되더라. 자, 요걸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네? 그럼 미분하고 px 있고 복잡하니까 얘가 만약 0이면 앞에 건 뿅 사라질 테고, 얘가 fx면 되네? 그러네. 그럼 이걸 적어보면 y1, u1 프라임, u2 프라임, u1 프라임, u2 프라임, y1, u1 프라임, y2, u2 프라임은 0이면 되고 y1 프라임, u1 프라임, y2 프라임, u2 프라임은 fx면 되겠네? 그러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u1 프라임과 u2 프라임을 알 수 있겠죠? y1 알고 y2 알고 y1 프라임, y2 프라임 다 알잖아요. 그죠? 노은이니까 yc에서 fx 스탠드 폼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u1 프라임, u2 프라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u1 프라임 적분하면 u1이 되죠? u2 프라임 적분하면 u2가 되죠? u1, u2 알았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yp를 할 수 있죠. u1, yc1 플러스 u2, yc2. 그러하다면 얘는 함수잖아요. x제곱 이런 식으로 EX 함수잖아. 0, 3x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u1과 u2를 알지? u1 프라임과 u2 프라임을 어떻게 알지? 라는 퀘스천이 딱 생기죠. 그죠? 그걸 풀어주는 게 크레머스 룰입니다. 크레머스 룰은 함수든 상수든 이런 ax equal to b는 다 풀어줘요. ax equal to는 다 풀어줘요. 그것도 간단하게. 어떻게 풀어주냐? 앞장으로 넘어가면 크레머스 룰이 나오죠. 자, ax equal to b라는 게 있다. ax equal to b라는 게 있다. 그러면 w라는 놈은 a의 디터미넌트로 하고 wi라는 놈은 ai의 디터미넌트로 하는데 ai는 뭐냐? ai는 딴 건 다 똑같아. 근데 i번째 칼럼이 b가 들어와 있는 거야. 딴 건 다 똑같고 i번째 칼럼 대신 b를 넣은 게 WAI. 그 AI의 디터미넌트를 WI라고 하자. 그러면 나의 솔루션이 x1, x2 쭉 있겠죠. 그죠? 이 중에 임의의 나의 솔루션 xi는 몇 번째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W. 이거에, 책에는 이게 A라고 안 돼 있고 W라고 돼 있죠. 책에는 바로 W라고 돼 있죠. 볼게요. W가 디터미넌트로 돼 있네. W분의 WI다. 이게 크레머스 룰이에요. 쉽죠? 이게 다예요. 이제 함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함수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직접 한번 풀어보죠. 뭐. u1 프라임, u2 프라임 여기서 한번 구해봅시다. u1 프라임과 u2 프라임이 뭐 펑션이 뭐든 상관없어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익스포넨셜이든. 자, 여기서 w는 얘의 디터미넌트죠, 그죠? w는 얘의 디터미넌트예요.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 이렇게 돼요.
W1은 원이니까 첫 번째 칼럼이 B로 대치된 거. 첫 번째 칼럼이 요 놈으로 대치된 거. 나머지는 똑같고. 얼마예요? 빵 마이너스 Y2F. W2는 두 번째 칼럼이 요 놈으로 대치된 거. 나머지는 똑같고. 얼마예요? FY1. 자, 그럼 솔루션. U1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 U1 프라임은 요거 나누기 요거. U2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 요거 나누기 요거. 즉, U1 프라임은 얘가 분모에 오고요. 분자에는 얘가 오는 거죠. U2 프라임은 똑같이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U1, U2 프라임. 프라임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적분하면 U1, U2를 구하고 그거를 YC하고 묶으면 YP를 구하겠죠. 이 차에 대해서는 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챕터 제목이 Higher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인데 2차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3차, 4차 다 해야겠죠? 근데 이 크레머스 룰은 차수에 관계없어요. 3차, 4차 다 똑같이 돼요. 그리고 요 접근법 역시 YP를 이렇게 잡는 접근법 역시 어디 있냐? 여기는 지워버렸네. YP를 YC의 베리에이션으로 잡는 접근법 역시 3차, 4차, 5차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차수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임의의 차수에 대해서 YC가 C1, YC1 플러스 C2, YC2 플러스 C3, YC3다. 3차라도 돼요. YP는 U1, YC1 플러스 U2, YC2 플러스 U3, YC3라고 하시고요. 이걸 푸시면 돼요. U1 프라임, U2 프라임, U3 프라임은 똑같이 0, 0, fx. 요 fx는 스탠다드 폼의 fx. 적으시면 되고, 여기는 yc1, yc2, yc3. c는 뺄게요. 너무 기니까. y1, y2, y3, y1 프라임, y2 프라임, y3 프라임, y1 더블 프라임, y2 더블 프라임, y3 더블 프라임. 풀고 u1, u2, u3는 어떻게 푼다? ui 프라임은 w, w, i로 푼다. u1 프라임, u2 프라임, u3 프라임 구하면 그 다음에 ui를 구할 수 있겠죠? ui. 그러면 요걸 딱 집어넣으면 yp를 구할 수 있죠? 두 개를 합치면 y를 구할 수 있죠. 쉽죠? 문제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 3x3의 디터미넌트 어떻게 구하냐? 3x3까지 쉬워요. 4x4부터는 어려서 그렇지. 이거 구하는 것도 다음 학기 아마 배울 거예요. 그때는 제너럴 형태를 배우겠는데 지금 뭐 꼼수만 가르쳐 줄게요. 풀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뭐 또 그렇다고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적어요. 옆에. 옆에 적고 AEI 플러스 BFG 플러스 CDF 빼기 CEG AFH BDI 빨간 거 AEI 플러스 BFG 플러스 CDF 빼기 파란 거 GC 빼기 HFA 빼기
idb. 이러면 돼요. 이러면 3x3까지는 뭐 2x2랑 별 차이 없이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4x4부터는 좀 어렵죠. 4x4부터는 3x3를 이렇게 나눠서 구해야 돼요. 나눠서 구해서 다시 합치고 뭐 이래야 돼요. 그래서 4x4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2학기 때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죠. 자, 이그젠플 하나 풀어볼까요? 이 이그젠플이야말로 진짜 중간고사 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 이그젠플인데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과정을 짚어봅시다. 첫 번째, YC를 구한다. 항상 YC를 구한다. 두 번째, 스탠다드 폼으로 놓는다. 세 번째, YP를 구한다. YP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3의 A는 UI 프라임을 구하고 3의 B는 UI를 구한다. 그럼 3의 A와 B를 합치면 3이 되겠죠. 네 번째, 여러분이 적으셔야 되는 거는 YC 플러스 YP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요 1, 2, 3, 4를 쭉 밟으면 큰 무리 없이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밟아봅시다. 자, 이그젠플 뒤쪽에 있는 이그젠플이네요. 이그젠플 자,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이 방정식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시오. 단, 뭐 상수나 범위 뭐 이런 거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됨.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확률식 잘못 적어준 것 이거? 같아요. 옆에 F 제일 오른쪽 밑에 BEF 그러니까 그 밑에 옆에 확률 구하는 식에 BFG. BEH인데 F거든요. 내가 지웠나? 그거는? 옆에 새로 파란 글씨로 적어진 그대로. 땡큐. 얘가 아니라는 거죠? H라는 거죠? 요거니까. 네, 맞아요. 자, 첫 번째. 어쨌든 YC부터 구해봅시다. YC부터. 그래서 두 번째가 스탠다드 폼이지만 사실 그냥 스탠다드 폼을 바꾸고 시작해요. 그게 속 편해요. 어차피 여기 X가 있다고 해도 X가 0인 거 이런 거 안 따져도 돼요. 중간고사에서는. 그 레인지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냥 일단 스탠다드 폼으로 속 편하게 바꿔놓고 시작하면 틀릴 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요게 fx거든, 요게. 얘가 아니야. 자, 일단 무조건 스탠다드 폼으로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자, yc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풀면 돼요. 얘는 homogeneous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with constant coefficient. 솔루션이 어떻게 돼요? 2의 x 형태죠. 2의 x 형태죠. m이 붙는 mx 형태죠. 그럼 auxiliary equation이 m 스퀘어 플러스 9m 2의 mx가 제로가 되니까 m은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적었네. m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복소수네. 복소수면 yc는 exponential의 알파 x, 알파 제로니까 제로x c1의 코사인 3x 플러스 c2의 사인 3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구하실 수 있죠. 자, 세 번째 yc를 아니까 이제 베리에이션 파라미터를 해봅시다. 베리에이션 파라미터 해봅시다. 그럼 yp는 u1x의 코사인 3x고 u2x의
사인 3x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크레머스 룰에 의해서 u1 프라임과 u2 프라임의 관계가 제로와 fx 4분의 1 코시컨트 3x 이렇게 되고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3 사인 3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미분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W는 얘의 디터미넌트 3 코사인 제곱 3x 마이너스 3 있네? 3 사인 제곱 플러스 3 사인 제곱 x는 3. W는 간단하게 3이라고 나왔어요. W1은 디터미넌트 첫 번째 놈이 요 놈이 오는 거예요. 제로 4분의 1 사인 3x 첫 번째 놈이 뒤에 게 왔죠? 두 번째는 똑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사인 3x 3 코사인 3x 제로 마이너스 4분의 1 그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W2는 두 번째를 얘를 두 번째로 딱 갖다 놓는 거야. 첫 번째는 똑같고 곱하면 얘는 딱 안 떨어지네. 4분의 1에 탄젠트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3a 는 각각의 u 프라임을 구합시다. u1 프라임부터 구합시다. 그럼 u1 프라임은 w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2분의 1이네. 그죠? w1 디바이 바이 w니까 그죠? 마이너스 12분의 1이고요. u2 프라임을 구합시다. u2 프라임은 12분의 1에 사인 3x 코사인 3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3a ui 프라임 구했고요. 다음 3b ui를 구합시다. u1은 뭐 쉽네. u1은 그냥 마이너스 12분의 1의 x고요. 플러스 c 아무 컨스턴트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u2가 살짝 아리까리하네. 12분의 1이 나오고 인티그럴 코사인 사인 dx 이렇게 됐죠. 이런 거는 보통 요 안에서 캔슬이 다 돼요. 그래서 D 체인 룰을 코사인이나 사인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인에 대해서 해보면 체인 룰이죠. 심플 체인 룰이죠. 여기 뭐예요? 얘는 3분의 1 코사인 3x죠. 그죠? 코사인 3x, 코사인 3x 떨어지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1 앞에 나오면 36분의 1이 되겠고요. 3분의 1이 잠깐만요. 인티그럴 이거 그냥 1 바이 x dx 로그네. 로그죠? 이렇게 되네. 다 구했네. u1, u2. 마지막 yp는 u1 대신에 플러스 c가 빠졌잖아.
U1 대신에 이거 넣고요. U2 대신에 이거 넣으면 YP 구했죠? 그리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으시면 됩니까? YC 플러스 YP를 적으시면 교재 밑에 보이는 긴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질문. 중간고사 때 U1하고 U2 때 둘 중에 C1하고 C2가 있잖아요. 있죠. 그거 안 써도 되나요? 이거는 써야지. 이거는 안 쓰면 이제 이거는 개념 실수는 아니고 대수 실수라고 볼 거예요. 대수 실수.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적분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냥 단순 실수, 계산 실수 그 정도로 볼 거예요. U1, U2에서 C1, C2가 값이 나왔잖아요. 저걸 그대로 대입해서 YP 값이 나오는데 답을 적었는데 YP가 안에 C 값이었고 상수 10, 아니 12분의 1x만 나와있습니다. C1, C2는 0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지금의 경우는 그렇죠. 지금의 경우는 여기 집어넣으면 C1은 C1 코사인 3x니까 결국 여기 있는 C1 코사인 3x가 같잖아, 그죠? 그 사실상은 0이죠. 매스메리컬리 C1을 안 적었다고 해도 매스메리컬리 최종 답이 똑같죠. 그런 경우에는 실수라고 보지 않는 거지. 중간에 같아서 안 적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안 적었으면 여기는 중간에 개념 실수를 단순 대수 실수를 안 했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또 질문. 자, 그래서 우리가 2장하고 3장에서 뭘 배웠어요?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배웠죠. 저게 뒤에 불 좀 꺼줄래요? 자, 디퍼렌셜 이퀘이션. 실제로 디퍼렌셜 이퀘이션이 어디에 쓰인지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저희 전공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전공에 대해서. 저희 전공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면 근데 뭐 이왕 이 슬라이드가 온 김에 로보틱스 쪽에서 어떤 역사적 발전이 있었는지도 조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그것도 좀 보여줄게요. 자, 로보틱스에서 역사적인 발견은 새로운 센서가 나오거나 새로운 이론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발견이 있는데 2005년에 처음으로 무인 자동차와 관련해서 새로운 게 나왔죠. 한번 볼까요? 10억짜리 경주죠. 근데 이때는 20억짜리 경주였어요. 지난해 이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기면 20억을 버는 무인 자동차, 사막에서 무인 자동차 타고 달리는 거. 달려야 되는데 달질 않네. 뭐가 그리 계산이 많으십니까? 뭐라? 진짜 안 달리네. 됐다. 어우. 됐거든요. 자, 이제 새로운 센서, 레이저 센서라는 게 나와서 무인 자동차가 가능할까를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팀이 파란 것, 2등,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레이저 센서고요. 여기 앞에 1등, 카네기 멜론 팀, 빨간 거. 추월을 하죠. 그 리더가 이 아저씨, 세바스찬 스룬이라는 구글카 초반기 부사장을 했던 스탠포드대 교수예요. 근데 아쉬운 건 아니고 CMU 입장에서 억울한 게 CMU 교수하다가 1년간 연구년을 스탠포드로 갔는데 그냥 거기 눌러 앉아버렸어. 어쨌든 저 센서가 소형화되고 점점 싸지면서 지금 무인자동차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싸졌고 저 센서 만드는 회사가 얼마를 투자받았냐면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하고 포드에서 3,000억을 투자받았어요. 3,000억. 3,000억 주고 회사 지분 한 20%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회사 가치는
몇 조가 되겠죠. 그래서 센서 하나만 잘 만들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넥트라는 센서가 나오면서 3D 모델링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한번 볼게요. 이번엔 늦게 뜨면 어떡하지? 그냥 켜놓을걸. 됐다. 그래서 키넥트라는 센서를 가지고 사람 주변을 훑는 거야. 그러면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모델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모델이 이렇게 움직여도 그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어. 자기 딸에 대한 3D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를 3D 프린터로 인쇄하면 자기 딸 모양이 되겠죠. 근데 요 센서는 가격이 싸. 가격이 얼마냐? 200불. 여러분 엑스박스 사면 따라 나와요. 엑스박스 사면 따라오는 키넥트라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이제 3차원 지도도 이제 잘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요런 P4의 사탑에 저런 더 조그만해졌죠. 레이저 센서 이것도 더 작아졌죠. 요거 가지고 지버디라는 장난감이 딱 저렇게 흔드는 건데 흔들면서 가면 저런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사실 요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고 그죠? 스마트폰에 관성 센서가 있죠? 그럼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앞에 나와서 눈 감고 다리 하나 들고 20분 서 있으면 무조건 중간고사를 면제해 줄게요. 안 넘어지고. 이러고는 누구나 서 있을 수 있어요. 1시간 해도 여러분 설 거예요. 중간고사를 안 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눈을 감으면 내가 이렇게 보는 건 귀 속에 관성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방향을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얘에서 절대로 모델링 되지 않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살짝 이 드리프트가 있거든. 이거 모델링이 안 돼요. 모델링이 안 되는 거는 공학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천히 변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점점점 위치 각도를 잃는다고요. 그래서 결국 못 살게 돼. 근데 내 눈을 딱 뜨잖아? 그러면 눈에서 정보가 들어오죠. 계속해서 뭔가 고정된 정보들 있잖아. 그럼 내가 그 정보를 머리가 계속 보정하는 거예요. 관성 센서가 계속 틀리게 알려주는 값을 계속 잡아주는 거야. 그럼 서 있을 수 있어.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몰랐죠? 로보틱스 하면 그런 거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전정거리관과 스마트폰에 있는 관성 센서가 이거예요. P 닷 여러분 포지션 닷 속도 Q 닷 각도는 자이로가 주는 정보의 어떤 난리니 함수의 각도. V 닷 또 속도가 여기 들어가죠. V 닷은 어떤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가속도 값과 모델되지 않는 것들 중력. 모델되지 않는 두 가지 요소. 모델은 안 돼. 하지만 천천히 변한다는 건 알아. slowly 변하는 노이즈.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slowly 변하고 바운드가 있는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뭐예요? 우리 많이 봤던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죠. 그것도 systems of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풀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난리니아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모델을 갖고 오는 거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이 공학적 능력이고요. 두 번째로 이걸 푸는 능력. 여러분 그걸 풀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고. 그렇게 풀면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요. 학회장에서 그냥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30분 이상 돌아다녀요. 그럼 보통은 스마트폰 위치가 막 저기로 날아가 있거든요. 막 다른 호텔 가 있고 그런데 얘는 거의 10m 오차 안에 다시 들어왔어. 이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여기 나중에 이제 2017년 하고 이제 뭐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거. 내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나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것만 있느냐? 이것도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이거 물방울 촬영한 거예요. 물방울과 물방울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있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래서 그게 어떤 식의 특정한 인풋을 주면 물이라는 여러 개의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서로 인터랙션을 특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어떤 형상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컬러도 넣고 예쁘게 잡으면 이런 미적인 감각을 주는 그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열심히 이제 공부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중간고사 잘 치시고 그러고 나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보다는 우리가 트랜스폼 쪽으로 갈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파워 시리즈 뭐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7시 강당에서 준비물을 신분증, 볼펜, 그다음 필기도구 지참하시고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죠? 지참하시고 시험 준비를 잘 하시고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